안녕하세요. 혹시 지나간 일에 대해 좀 곱씹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이게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가 중요한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료를 좀 보면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뭐 중요한 사건이나 행복했던 순간, 아팠던 기억 같은 것들, 이걸 되게 생생하게 다시 느끼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 그대로일까요? 자료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자만심 같은 어떤 요소가 끼어들어서 기억을 좀 슬쩍 편집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성공은 부풀리고 실패는 좀 축소하고 그러면서 실제와는 다른 과거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료는 이런 왜곡된 기억에 기대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 자료에서 말하는 수동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해요. 심지어는 마치 생명력을 잃은 과거의 시체에 헛된 감정을 불어넣는 것 같다, 뭐 이런 비유까지 쓰더라고요. 와, 시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배우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과거 회상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네. 자료도 그 점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참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는 거. 이건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과거 경험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 자만심 같은 걸로 왜곡된 기억에 수동적으로 그냥 이끌려 다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후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만심 때문에 막 편집된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과거 기억에 휘둘리는 걸 경계하라 이런 거군요.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훨씬 더 좀 단호한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거의 뭐 경고에 가깝죠.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상태, 자료 표현을 빌리면 완전한 원소적 균형 상태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했고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완전한 원소적 균형이라는 게 아마 감정적인 편견이나 자아, 에고의 왜곡 없이 내면이 아주 조화롭고 객관적인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균형이 없다면 미래 생각은 그냥 공상이나 자만심에서 나온 환상일 뿐이고 결국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원소적 균형이라. 그게 아니라면 미래 생각이 전부 거짓이라니 와 정말 절대적인 주장이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미래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 없다는 건가요? 어, 현실적인 계획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요. 자신의 에고나 자만심이 만들어낸 어떤 특정 미래상에 집착하는 것, 그걸 경계하라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균형 잡힌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환상에 불과하고 거기에 기대면 실망하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자료 표현대로라면 섭리,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흐름에 속한 것이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과거 기억도 믿을 만하지 못할 수 있고 미래 생각도 환상일 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결국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는 오직 현재, 그리고 그 현재가 가진 영원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 즉 현재 영혼을 자각하라는 거죠. 여기서 현재 영혼이라는 것도 아마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으로서의 현재,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자료에서 갑자기 서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그건 왜 언급된 걸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앞서 말한 왜곡된 과거 기억이나 미래 환상,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소설 속 허구적인 이야기나 인물들,
이것도 비록 재미는 있지만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외부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처럼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요. 결국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외부의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예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적인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까지도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과거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미래 생각은 환상일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영원한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는 소설처럼 명백치 허구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청취자분께서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감정들 중에 개인적인 기억이나 미래 걱정을 넘어서서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비현실적인 관념 같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움직이는 생각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